양 감독,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제는 뭐 냉정하게 왜 윤통과 한동훈이 그렇게 최악의 상태까지 갔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왜 그걸 생각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둘이 이런 밥먹이 없었으면 우리가 뭐 여기까지 이렇게 쪼그라드는 땅덩어리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우리 보수 자체가. 그러니까 뭐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봐. 찐윤 친윤 그러는데 내가 보는 진정한 찐윤은 뭐냐면 한동훈, 김영현, 이상민이야. 이들이 윤 정권 하에서는 최고의 권세를 부렸지. 사실은 어디 국회의원 권성동이니 뭐니 게임이 안 되지. 한동훈이 법, 검찰 꽉 찼지, 법무장관으로. 김영현이 대통령 경호처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군부 완전히 잡았지. 이상민이 경찰, 행정 꽉 잡았잖아. 이 삼각편대가 최고의 권세그룹이었다. 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제일 믿었던 이 세 양반 때문에 결국은 계엄도 하게 되고 결국은 영어의 몸 신세가 됐다. 뭐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럼 일단 이 세 사람과 윤통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 뭐 김영현이야 뭐 그래 본래 알던 사이가 아니야. 내가 이제 충암에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동갑내기 때문에 좀 아는 사람들인데 알던 사이가 아니라 누구 추천으로 가서 이제 그 선거본부에서부터 하면서부터 저 윤통한테 굉장히 그 신뢰를 얻었지. 왜냐면 이 김영현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예스맨이거든. 윤통은 자기 카리스마가 강하다 보니까 자기 말에 무슨 토달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니까. 그리고 이상맨이라는 사람은 본래 아주 뭐 관계가 안 좋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윤통이 대구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귀환가 있을 때 그 당시 대구고법에 이상민이가 있었다고. 근데 이상민이가 윤통을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 선배인데도 혹시라도, 왜냐면 그때 귀환가 있으니까 지 인사상이든 뭐든 별로 뭐 좋은 관계가 아닐까 싶어서 굉장히 멀리했다고. 그래서 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충암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래도 뭐 이상민만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 양반도 이제 선거 때 선거본부에 들어가면서 또 이 양반이 이제 영부인 그 당시에 어머님이 이제 재판에 연루돼 있었잖아. 판사 출신이고 하니까 굉장히 거기서 또 많은 도움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관계가 복원되고. 그래도 이 양반은 뭐 이상민도 워낙 예스맨이니까 세 군데를 틀어잡아서 군경검을 틀어잡은 거지. 그게 이제 윤통이 이쪽 일 제일 믿을 만하면 세워놓고 이제 정치는 뭐 권성동이든지 윤한홍이니 뭐 지금은 뭐 고인이 됐지만 장지원 뭐 이런 사람에 의지해갖고 정치를 해나간 거지. 그런대로 뭐 큰 가오 없이 뭐 잘 해나갔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다가 바로 이 한동훈이 법무장관에서 얘가 뭐 어쨌든 간에 뭐 한동훈이가 어느 정도는 했잖아. 일당백해갖고 뭐 국민들이 봤을 때도 사이다 발언들도 많이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더 믿음은 강해졌고. 그리고 이제 이 총선 치를 때 특별한 사람이 없었잖아. 그리고 윤통의 지지율은 굉장히 바닥을 헤매고 한 20몇 프로 그 당시에 뭐 30도 뭐 안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윤통 입장에서 한동훈을 갖다 좀 빠르다 싶었지만 차출할 수밖에 없었지. 근데 여기서 갈등은 여기서 시작됐다 이거지. 한동훈한테 그냥 선대위원 정도만 주든가 아니면 했으면 되는데 너무 많은 권력을 주다 보니까 한동훈이가 이때부터 변하기 시작한 거지. 윤통을 한동훈이가 욕할 건 하나도 없지. 다 줬으니까. 근데 본디 이 여당이라는 구조가, 당 구조라는 게 야당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대개는 이제 대통령이 되면 본래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여당 관리를 못하게 돼 있지, 법적으로는. 그래도 알게 모르게 이심전심으로 윤통의 생각을 갖다가 반영하는 게 사실 여당이지. 그러니까 윤통이 실제로 용산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많이 국힘에 넣었는데 그때부터 이 한동훈이 지욕심으로 다 이걸 갖다 캔슬시키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한지아, 진정호, 뭐 고동진이 전 누구야? 김혜진은 하물며 공천을 2번이나 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지사람 심기에 서로 싸움이 된 거야. 지사람 넣겠다고. 적어도 한동훈이가 지가 그냥 큰 것도 아니잖아. 그 많은 윤통에 대한 신세를 져가면서 그 자리에 왔는데 어떻게 지 새끼 넣겠다고 그 난리를 치냐고. 그러면 또 거기서 어떻게 됐겠어? 이철균이 친윤들은 지 사람 넣어야 되잖아. 또 윤 대통령하고 둘이 싸우는 사이에 여기는 윤통 사람보다는 친윤 대표되는 자들은 지 아는 놈들, 지 세력들도 또 공천에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윤통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작전론 개형국이 돼버린 거지. 그 오직 갔으면 이 영부인이 김명선 통해서 지 사람들 넣으려고 그랬겠냐고. 그 정도로
왜냐하면 당시의 공천 권한으로는 방법이 없지. 한동훈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한동훈 그만두라고까지 얘기를 했겠냐고. 나는 이런 인간 쓰레기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공천은 개판되고 서로 간에 그냥 친윤은 친윤대로 그 사이에서 지 사람 넣고 놓다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서로 공천들이 이루어진 거지. 그러면서 뭐냐면 지 정치적 발판을 만든 거지. 한동훈이가 지 세력 나갖고 그리고 발판 만들어서 뭐 했어? 지 뜻대로 지 원하는 대로 결국 윤통 감옥에 보낸 거 아니야. 국회 탄핵시켜서. 이런 호로 자식이 어딨냐고. 대개의 경우에는 그냥 지 자력으로 지가 당대표가 됐다 그래도 최대한으로 대통령 생각과 대통령의 의견을 공천에 반영하는 게 정상적인 구조지. 내가 아는 윤통은 굉장히 감정적인 게 강한 사람이라고, 자존심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이종섭 말이야. 그 당시 한참 최상병 건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 근데도 그냥 덜렁 호주 대사로 가서 임명을 해버리고 이런 악수를 두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 바로 이런 경우지. 그러다가 결국은 총선 망해먹고 윤통의 세력들은 하나도 국회로 제대로 반영 못 시키고 백철석이라는 진짜 가짜는 내가 가도 그 정도는 당선시킬 수 있는 그런 숫자로 만족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